두릅나무는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갈립떨기나무입니다. 높이는 3~4m까지 자라고 주로 산의 기슭이나 골짜기에서 서식합니다. 두릅나무의 다른 이름은 참두릅나무, 두릅나무, 두릅 등으로 부릅니다. 봄에 올라오는 새순을 두릅이라고 하며 맛이 좋아 집 주변에 심거나 바깥에 심어 봄나물로 먹습니다. 나무 끝에서 나는 채소라 해서 두릅순을 목말채 또는 목두채라 부르고 두릅나무 껍질을 총목피라 하는데 껍질은 회백색이며 줄기는 가지가 많이 갈라지지 않고 가지나 잎자루에 억센 가시가 있습니다. 개화기는 8~9월이고 가지 끝에 자잘한 흰색 꽃이 모여 달립니다. 두릅은 진한 향기와 아삭한 식감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봄나물입니다. 또한 어린 나무순인 두릅을 약간 데쳐서 세로로 쪼개어 양념을 한 것과 다진 쇠고기를 번갈아 꼬챙이에 꿰어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 푼 것을 씌워 번철이나 프라이팬에 지진 두릅전을 목두채적이라고 하는데 두릅산적은 식물성과 동물성을 잘 조화한 훌륭한 음식입니다. 봄에 나오는 두릅나무의 어린 순을 나물로 많이 먹는데 한약재 순은 대부분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풍나물, 전어나물, 비름나물, 삼지구엽초 등을 식용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두릅은 봄을 대표하는 나물로서 어린 싹을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그 맛과 향이 가히 일품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두릅이 참두릅이고 한약재로 사용되는 독활의 어린 싹을 땅두릅, 엄나무의 어린 순을 개두릅이라고 하는데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물입니다. 개두릅은 쓴맛이 강하고 향은 땅두릅이 좋은데 맛은 참두릅이 더 좋습니다. 다만 쌉쌀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개두릅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펴낸 약초의 성분과 이용해서는 두릅나무를 참두릅나무라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껍질인 총목피는 봄과 가을에 뿌리 껍질을 벗겨 햇볕에 말린다. 줄기 껍질도 약재로 쓴다. 껍질에는 사포닌성 배당체인 아랄로시드가 있다. 사포닌은 줄기 껍질보다 뿌리 껍질에 많다. 씨에는 리놀산 같은 정유 성분이 있다. 뿌리에는 스티그마스테롤, 탄닌질, 꽃이삭에는 크산틴, 구아닌, 어린 삭에는 류신, 아스파라긴산, 글루탐산 등이 많다. 뿌리 껍질에 물 또는 알코올 추출물은 흥분작용이 있으며 메디날에 대한 기항작용과 함께 강심작용이 있다. 임상 실험에 의하면 아랄로시드는 신경쇠약에 효과가 있다. 아랄로시드는 조직의 산화환원 과정과 부신피질의 분비 기능을 높이며 유기체의 저항성과 백혈구의 탐식 기능도 높인다. 또한 치주염 치료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혈당을 낮추는 작용도 있어서 혈당의 함량을 낮춘다. 몸이 쇠약할 때 특히 저혈압, 신경쇠약, 정신분열증에 쓴다. 고혈압에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릅나무의 효능에 대해 북측에서 펴낸 동의학사전에서는 두릅나무의 뿌리 껍질 또는 줄기 껍질을 말린 것을 총목피라 합니다. 봄에 뿌리 껍질과 줄기 껍질을 벗겨서 햇볕에 말립니다. 맛은 맵고 성질은 평하며 독이 약간 있습니다. 기와 신을 보하고 정을 불려주며 정신을 안정시킵니다. 또 풍을 없애고 혀를 잘 돌게 합니다. 양리 실험에서 강장작용, 중추신경 흥분작용, 강심작용, 혈당량 감소작용, 방사선병 예방치료작용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성은 인삼이나 가시오가피보다 약 10배나 세다고 합니다. 기혈증, 신경쇠약, 관절염, 당뇨병, 심장신경증, 정신분열증, 저혈압, 위암에는 말린 껍질 6-12g을 달여서 먹습니다. 외용약으로 쓸 때는 짓지어 붙입니다. 동의치료에서는 당뇨병에도 두릅나무 껍질을 씁니다. 또한 오줌내기약으로 쓰며 이밖에 아픔머지약으로 머리 아픔, 산통, 대장염, 의궤양, 위암에도 씁니다. 그리고 강장약, 열내림약, 땀내기약으로 쓰며 월경이 없을 때에도 씁니다. 두릅나무의 뿌리 껍질과 나무 껍질의 효능에 대해 안덕균의 한국본고도감에서는 맛은 맵고 성질은 평하다고 했습니다. 복이안신하고 강정자신하며 거풍활혈한다고 합니다. 기를 보하여 정신을 안정되게 하고 정기를 강화하여 신장을 보하며 풍을 제거하고 피를 잘 돌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기운이 허약하고 신경쇠약이 있을 때 쓰며 풍습성 관절염의 진통, 소염 작용을 하며 콩팥 기능 허약으로 양기가 부족하고 때로는 다리에 힘이 없으면서 보행장애가 있을 때에 유효하며 당뇨병의 혈당을 내린다고 합니다. 뿌리와 나무 껍질에는 강심배당체, 사포닌, 정유 성분 등이 확인되었고 잎에는 헤데라게닌이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 기능을 촉진시켜 피로 회복 작용을 하며 중추신경을 흥분시키고 혈압 강화 등의 작용을 합니다. 독성이 있으므로 과다 섭취와 장복은 금합니다. 중국의 중국식물지에서도 두릅이 당뇨병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두릅나무 껍질과 뿌리 껍질은 오래전부터 간에 생긴 질병이나 당뇨병, 위염, 의궤양 등에 사용되어 왔는데 최근 두릅순에 있는 에리토사이드라는 물질이 당흡수 억제 작용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릅순에서 에리토사이드를 추출하여 만든 알약을 먹은 사람들 속에서 혈당값이 내려가고 간 기능도 회복되었으며 비만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대체로 사용하기 시작한 지 한두 달 지나서부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약성은 인삼과 비슷하여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성은 인삼이나 가시오가피보다도 10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맛은 매우며 성질은 평하지만 약간의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두릅나무는 기를 보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정을 강하게 하고 콩팥을 자양하며 풍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신경쇠약, 류머티스성 관절염, 당뇨병 및 양기여약, 신양 부족 등을 치료할 때는 하루 두릅나무 껍질 20 내지 40g, 신선한 것은 40g 내지 80g을 물로 달여서 복용합니다. 외용 시에는 지찌어서 환부에 붙입니다. 인간에서는 전초를 위장의 질병에 써왔습니다. 몸이 허약해졌거나 신경쇠약, 정신분열증, 저혈압에 두릅나무 껍질 6 내지 10g을 물 200cc에 달여서 달인약으로 하루 3차례 나누어 먹습니다. 두릅나무 껍질의 사파랄 성분은 부교감신경 중추를 흥분시킵니다. 일반 허약, 불면증, 발기부전, 심장의 기능장애, 무력증에 시달릴 때, 그리고 정신 및 육체적 피로의 예방과 치료에도 사용합니다. 약재로는 두릅나무의 뿌리 껍질 또는 줄기 껍질을 사용하는데 주로 봄철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립니다. 기를 보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정을 강하게 하고 콩팥을 자양하며 풍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두릅나무는 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치료하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과다하게 쌓일 경우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막아 각종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릅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은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어 혈압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맥경화나 심근경색과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며 저혈압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두릅에는 홍삼이나 인삼과 견줄 수 있을 만큼 다양한 37개의 샤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며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시켜 혈당 강화 및 혈중 지질 농도를 낮춰주는 효능이 있어 당뇨병 환자가 먹으면 열량이 적어서 혈당치를 떨어뜨리고 배고픔을 막아줍니다. 두릅나무는 피로회복과 자양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릅의 쓴맛을 내는 사포닌 성분은 혈당 저하 이외에도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몸에 활력을 공급해주고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소 쉽게 피로해지거나 기운이 떨어진 경우 섭취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신장이 약한 사람이나 만성신장병이 있어서 몸이 붓고 소변을 자주 보는 사람이 먹으면 신장 기능이 강해집니다. 모름지기 신장이 건강해야 무슨 일이든 정력적으로 왕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입니다. 이외에도 두릅에는 비타민 C나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들 성분은 몸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여줘 환절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으로 음식물을 통해 적절히 보충하지 않을 경우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릅에는 칼슘 성분이 풍부해서 골다공증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릅순에서 나는 향은 정유 성분으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활력을 넣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의 경우 긴장감이나 초조함을 해소해주어 머리가 맑아지고 불면증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릅을 섭취하면 집중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릅나무는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습니다. 두뇌 속 신경물질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을 안정시켜주는 효과도 좋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건강음식입니다.
두릅나무는 암을 예방하고 치료해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릅나무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과 비타민 C 성분이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사민을 억제시키고 면역력을 향상시켜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두릅은 위의 기능을 왕성하게 하는 작용을 하여 위경련이나 위궤양을 낫게 해서 꾸준히 섭취하면 위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릅나무는 신경통에도 좋은 효능을 보여주는데요. 두릅나무의 신경세포를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릅나무는 초조, 불안, 권태 등으로 불안한 마음을 안정적으로 가라앉혀주는 효능이 있어서 정신계 질환 완화에도 좋습니다. 신경전달세포를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 성분에 의해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는 데에 좋습니다. 두릅은 일반적인 나물에 비해서 단백질이 상당히 풍부하여 칼로리가 적고 섬유질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두릅은 기운을 보강해주고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 이른 봄철에 나른하고 피곤해서 입맛이 없을 때 입맛이 나게 하며 겨울에 부족했던 비타민을 보충해서 활기차고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고 활력이 없는 사람이 먹으면 좋고 정신적으로 긴장이 지속되는 사무직 종사자와 공부하는 학생들이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편안한 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릅에는 단백질과 회분이 많고 비타민 C도 많은 편입니다. 줄기 껍질에는 사포닌, 탄닌, 콜린과 정유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조성이 좋아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합니다. 다만 고열에 가열할 경우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릅의 어린 순은 오래전부터 식용으로 써왔는데 너무 무르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데쳐서 나물로 먹습니다. 두릅은 약간 떫고 쓴맛이 있기 때문에 껍질을 까서 물에 담가 우려내면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두릅은 특유의 향과 맛이 있는데 초고추장에 무치거나 찍어 먹으면 최고의 식감을 자랑합니다. 두릅을 고를 땐 줄기가 연하고 수분감이 있으며 탄력이 느껴질 정도로 탱탱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 줄기나 잎부분이 시들시들하거나 얼룩덜룩한 반점이 있는 것이나 가시가 많은 것은 좋지 않고 새순 부분과 나무 껍질이 붙어있는 부분의 길이가 비슷한 게 가장 좋습니다. 두릅은 장기간 보관하기보단 빠르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할 땐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분무기로 두릅에 물을 뿌린 후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싸서 보관하면 비교적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릅을 삶은 경우에는 물기를 제거한 후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릅의 어린 순은 독성이 없지만 두릅의 목질보와 껍질에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되도록 끓는 물에 데쳐서 독성 성분을 제거한 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릅은 차가운 성질을 띠기 때문에 평소 손발이 차갑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면 복통이나 설사가 동반될 수 있으므로 소량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두릅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